박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사위 우리 김기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저는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큰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 사고를 대하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정말 공감하지 않는 정부,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런 일관된 기조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정책보다도 검찰을 동원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정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만을 따져보더라도 탄핵이 되고 파면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그것의 종착점에 불과한 것이고 우연적인 사태가 결코 아닙니다. 탄핵소추가 됐을 때, 모든 국민들이 염원으로 탄핵소추가 됐을 때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8대0으로 금방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고 포고령 위반이라든지 이것은 무엇보다도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중학생이 판결문을 쓴다 하더라도 금방 쓸 수 있을 것이다. 감히 누가 기각 판결문을 쓰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낙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저들은 목숨을 건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국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정말 4월 18일이 넘어가고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경제 폭망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파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을 파면함으로 해서 그동안 무너졌던 국격을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시대로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천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광주 북구갑 정준호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기에 내일 윤석열 탄핵이라는 뜻이 확인될 것에 확신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민생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헌재의 선고일 지정만으로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4월 4일 11시, 이 시간은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회복 판결을 통해 민생 회복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태생 자체가 쿠데타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헌법을 통해 탄생한 기관입니다. 유신헌법 시절 단 한 번의 헌법심사도 하지 못했던 헌법위원회와 다르게 군사정부의 악법을 끊어내며 민주주의를 끝없이 수호한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95 헌마 221 외 결정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뻔뻔한 논리에 헌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내란 행위자에 의해 억압되고 주권자인 국민도 현실적인 힘을 갖지 못해 발생했을 뿐이지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다. 군사독재가 남아있던 시절에도 국민 앞에 당당했던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당당했던 헌법재판소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빛나는 역사와 본연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정으로 내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는 주문이 인사동 그리고 이곳 경복궁, 종로, 서울, 전국에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일치된 목소리로 외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사위 간사이신 우리 박범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면 온 국민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들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두 차례에 걸쳐 우리 8분의 헌법재판관들의 노고와 고충을 강조했고 또 8분의 재판관들의 업적과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두 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과 11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영배 대행은 물론이지만 주심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이 변론을 하기 위한 쟁점을 정리하고 요소요소마다 날카롭게 증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핵심을 잡아주셨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을 기억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증인들에 대한 송곳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쳐진 변론 종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윤석열이 구속, 취소, 석방되었습니다. 재판은 선고되지 않고 지연됐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있지도 않은 5대3 교착상태 구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라고 주장한 것이 5대3입니다. 탄핵 찬성 5, 반대 3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5대3의 교착상태 구조라는 허구의 구조가 고착화돼서 파면 선고를 하는데 거대한 저항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8분의 헌법재판관께 정말로 간청드립니다. 6대2 파면 선고에서 7대1 파면 선고에서 8대0 재판관 전원일치의 파면 선고로 나아가 주십시오. 저희들 모두는 국민들은 윤석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8대0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할 것을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국민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통합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건질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고단한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열된 국민상을 그 분열상을 그대로 헌법재판 결정문에 반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절차상에 내용상에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8분 재판관 모두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 국민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접경입니다. 저는 판결이 끝난 그 이후로도 4월 1일, 4월 2일, 그리고 오늘 4월 3일, 그리고 심지어 내일 아침까지도 재판관님들께서 평일을 이어간다라는 그 보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